네, 차트통 시간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또 매매 팁까지 얻어보는 시간입니다.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제스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장 매매 좀 어떠셨어요? 네, 오늘 장은 괜찮았습니다. 저희는요. 네, 성적이 좀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요. 종목들 좀 하나하나씩 봐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거래량 어떤 종목들 실렸나요? 네, 자, 오늘 거래량 특징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테마 종목하고 그리고 대형주들의 어떤 그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. 자,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영화금속이 11% 이상의 급등 흐름이 좀 나왔고요. 그리고 또 대량 거래가 터졌던 하이셀, 자, 이런 종목군들이 8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들이 보였고, 오늘 장에서 좀, 오전 장에 좀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거래가 단기적으로,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하림 홀딩스라는 종목이, 최근 들어서 매집이 되지 않다 보니까, 오늘 장중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만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종목 정도, 좀 특징적인 종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화금속이 사실 최근 들어서 신공항 관련해서 동방성기가 오늘도 강세 흐름이 진행이 됐지만은 약간 좀 시속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영화금속도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난 10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 자,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정책주들은 앞으로 다음 주부터 강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보자. 그리고 후발 종목군들은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.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매집이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단기 재료를 동반을 했습니다만 NH 홈쇼핑 지분 인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좀 실망 매물이 추대가 되면서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재료를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상한가가 거래소 종목에서 없다가 막판에 두 종목이 좀 나왔네요. 삼성제약과 신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몇 종목들 특징적인 재료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그랬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사실 오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테라리소스하고 예당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먼저 선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죠. 하지만은 오늘 시장에서 테라리소스하고 예당이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이 원유 판매 소식이 전해졌었죠. 그러면 미리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매매를 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지만은 재료를 좀 늦게 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봐야 되는 구간이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하이셀이라는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또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한 종목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예당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오늘도 좀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죠. 예. 거래량이 50만 주로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좀 재료를 안 투자자들이 선침해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직전 고점까지 오게 되면 단기적인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세 지금 최근 들어서 마땅한 테마 종목이 대선주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보시고 한번 좀 관심을 가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 하이셀이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 야권 후보의 어떤 단일화 결정 문제가 아직까지 진퇴양난, 즉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이셀이라는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하면서 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어떤 정책주들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이셀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있죠. KC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좀 관찰을 좀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. 네. 하한가는 오늘 한 종목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징적인 종목은 없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하이셀이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. 7% 급등하고 오늘 상한가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더 시세 노려도 되겠네요. 네, 지금 이제 대선 이제 피날레를 이제 정책주로 사실 우리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셀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M&A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외에도 전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우리가 추세 매매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26일 날 야권 후보 단일화 결정이 된 이후에
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 정책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정거점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고 조금 좀 큰 시세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신고가, 신저가 종목들 오늘은 뭐 쭉 보니까 신고가보다는 신저가 나온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. 좀 거래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. 특징도 살펴주시죠. 네, 신고가 종목군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오늘도 항상 그 시장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또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죠. 그래서 좀 특징적인 종목은 또 그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먼저 오늘 자리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TLI라든지 그리고 멜파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선상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멜파스도 그동안에 굉장히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좀 고생을 했던 종목인데 신고가를 가고 있나 이런 그 특징이 좋은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차트 관심주로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코이즈라는 종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이즈라는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되고 나서 시장 자체가 조금 코스닥 시장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강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워낙 그 실적 자체가 주력 사업이 광학 필름 코팅 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도강판 사업 부분에서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이 앞으로 지금 그 일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들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.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좀 바닥을 탈피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 있지만은 그 성장성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단기 추세 매매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신저가 종목군들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저가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보니까 대형주들 쪽에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방어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차익하는 물량들이 초래가 되면서 대형 섹터들, 업종 대표 종목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시장에서 좀 그 소외를 받은 종목인데 한화 손해보험이 그런 패턴들이 만들어졌습니다. 한 5% 이상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오늘 장세 자체가 IT와 자동차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항공주들,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 이제 업종 순환에서 좀 후발 섹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좀 약한 모습이 좀 보였고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또 대선 그 단일화 후보들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또 전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또 오픈베이스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죠. 오픈베이스가 오늘 장중에 10%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.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문재인 후보가 되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되든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인물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제외를 해야 됩니다. 자, 전일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안랩 같은 경우도 신저가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. 하지만은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나오지만은 만약에 야권 단일화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우리 일자리 정책주로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보고 매매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오늘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2,20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다. 근데 지금 중요한 흐름들은 정책주로 다음 주에 대선 야권 후보가 누가 되는지를 보고 문재인 정책주 그리고 안철수 후보 정책주의 포인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측을 하고 매매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항공주도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릴까요? 자, 우리가 그 항공주들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오늘 좀 운봉자리가 좀 떨어졌습니다. 저는 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한진해운이죠. 한진해운이 양봉의 모습을 좀 보고 매매를 가자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사실 강한 양봉은 아니지만 천양봉이 나왔습니다. 이런 패턴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일단은 오늘 저점이 좀 깨지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졌지만은요 저는 일단은 양봉을 좀 확인하고 매수 포인트 자체를 좀 기다리자.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은행주들도 그런 모습들이죠. 아직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쪽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
일단 지금 1900포인트 지수는 안착이 됐습니다만 좀 강한 상승은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. 그래서 항공주는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매 포인트 잡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전략 잘 들었습니다.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차트톡을 살펴봤습니다. 이어서 따라하기 신슬입니다.